안녕하십니까, 최택규 전문가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참 오래간만에 하락장. 코스닥은 이전부터 좀 움직임이 안 좋았지만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열 하루 동안에 거의 20%가 올라갔습니다. 거래소 오늘 약보합을 보여줬지만 장중에 5.4%의 큰 변동성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4.5%의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가 오늘처럼 변동 주면서 장중에 종목들이 대부분 많은 하락을 보여줬을 때 겁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시장이 끝난 장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왜? 일단 시장이 계속해서 견조하게 가게끔 코로나 상태가 안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달 코로나 상태가 무지하게 안 좋았는데 1월 달은 더더욱 안 좋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유럽, 북미 할 것 없이 엄청난 한파 폭설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큰 추이 속에서는 바이러스들이 더욱더 잠복이 오래 가고 또 그로 인한 우리 인간들은 그 바이러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정점은 1월 달에 올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결국 그러한 코로나의 정점이 다다르기 전까지는 시장은 계속해서 간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잘 봐야 될 부분은 이 주식이라는 건 그날 캔들이 발생하죠. 하나의 캔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이 종목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 더 매수해도 되겠다, 매도해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최근 시장은 그러한 게 조금 의미가 없어요. 워낙 왜곡된 시장이 나오다 보니까 장대 양봉 나와도 그 다음날 개파락하고 장대 음봉 나와도 그 다음날 또 갭 떠서 가고 이렇듯 하나의 캔들 가지고 시장을 종목을 판단해선 안 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하나의 캔들을 모여서 이평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평선을 통해서 추세를 파악하고 그 추세 파악하는 동안에 또 거래량까지 같이 보면서 계속 가겠네, 앞으로는 좀 바닥 다지겠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시장은 이러한 것들이 좀 무의미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 거래소 차트 한번 볼까요? 이 거래소 차트도 보시면은 이날이었죠. 이날부터 여기까지 오늘 고점까지 거의 20%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5.4%라는 변동성을 줬고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보통은 조심해야 되는데 과연 꼭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만 보고서 시장이 앞으로 죽을 거다 아니면은 상승할 거다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시장은 어지간해서 죽지 않는다. 왜? 1차적으로 아까 그 코로나 이야기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 아무리 던져도 개인의 그 폭발적인 그 매수하고자 하는 그 물량은 시장을 하락적으로 가게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진짜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던져버리면 시장 쭉쭉쭉쭉 빠지면서 공포 주고 바닥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다시 쭉쭉 매수하면서 끌어올릴 텐데 지금은 어지간한 물량 나와도 시장이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윗방향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윗방향으로 잡혀 있는 이 시장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외부 요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탁 튀어나오는 그러한 악재성 돌발 문제가 아니고서는 시장이 크게 하락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어느 시점 되면 결국 코로나가 종식되고 치료제 개발되고 백신으로 인해서 국민이 면역이 다 잡히게 되면은 시장, 제가 뭐라 그랬죠? 시장은 이제 본질 가치에 집중하면서 유동성을
끌어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 시그널의 하나가 결국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물가 상승.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결국 연준은 거기다가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차 휘발유값 어때요? 많이 올라갔죠? 이제 1,300원 볼 수 없어요. 막 1,400원, 1,440원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동차를 탈 때 느끼지만 결국 이 유가의 상승은 거의 모든 기업과 원자재의 원가를 상승시키게 되어 있어요. 원가가 상승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매할 때 제품값이 올라가면서 자동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죠. 거기다가 곡물값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 먹는 먹거리도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조만간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이것은 금리 인상하고는 완전히 물과 기름이에요. 분명히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연착륙시키면서 갈 것이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요. 지금은 시장이 그냥 계속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승을 오롯이 나의 수익으로 못 연결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의 겪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땐 8할은 똑같아요. 그 2할, 즉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배팅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그거 누가 거기다 사가지고 그거 더 먹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땐 간땡이가 부었거나 아니면 이 뇌를 꺼내놓고 매매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종목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시장이 계속 가면 더 간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결국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좋은 거예요.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노력은 필요해요. 거기다가 더 실는 게 아니고 결국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금들이 들어간다는 건 그들 입장에서는 이미 배 터질 만큼 벌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더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더 먹겠다고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폭탄 돌리기의 당첨자가 누가 되느냐, 그거는 알 수 없고요. 지금의 이 상승장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폭락장이든 폭등장이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응하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고, 물론 손실도 날 수 있지만 계속 방관해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곳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거래소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이게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갈 거냐? 전 절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순환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이 시장에서 개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큰 종목 쪽에서 이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 큰 종목 쪽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팍팍 던지면서 그들이 깨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깨지면서 차익하고 그 다음은 먼저 개별주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60조 거래대금인데 오늘은 또 한 64조. 즉 이러한 엄청난 거래대금이 이제 반토막 나가지고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30조 이 정도 될 때는 시장이 이들 큰 종목에서 움직이기는 버겁죠. 왜? 거래대금이 쪼그라들게 되면 결국은 개별주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이들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 그런 가정 속에서도 다른 개별주들도 갈 종목은 지금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러한 것들이
몇몇 종목 쪽으로만 이렇게 편향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롯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장 볼 필요 없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그 올라갈 종목을 사가지고 조금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우리 얘기하지 말자.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종목을 대응해서 여기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떠한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되면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쭉쭉쭉쭉 가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거기서 경제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페이스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러한 금리 인상 이야기가 시장에 충격이 되면서 뚝뚝 떨어졌다가 또 반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분명히 변동성을 주었지만 크게 우려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항상 이러한 우려스러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급락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현금 가지고 가면서 공격적으로 하자. 이러한 투트랙 전략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냥 계속 기다릴 거야. 그럼 날셉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줄줄줄줄 한 달, 두 달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은 대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또 우리 종목들을 좀 한번 봐야 될 텐데,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삼성전자, 셀트리온 보자. 그들이 안 죽으면 안 죽는다라는데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과연 지금 자리에서 얘네들 어디까지 봐야지 진짜 백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 이렇게 팍 달아버렸죠. 이렇게 윗꼬리 달아버리면 솔직히 보유 종목의 30%는 일단 차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저점 깨게 되면 일단 또 절반 차익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 견조해. 그러면은 이 종가하고 이 중간값하고 이 시초가를 보면서 다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그래 놓고 지켜줘야 될 이평선. 일단 얘는 5일 잘 지켜주잖아요. 일단 10일까지 보는 거예요. 올라가는 11선. 그래서 여기를 깨게 되면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고, 일단 삼성전자가 막 5%, 7% 급락이 아닌 이상은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고, 일단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땐 여기서부터 뭐 한 번 했는데 마이너스 2%, 그 다음 날 보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 날 보더니 또 마이너스 3%,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8%면은 이런 건 또 조심해야 돼요. 3일 동안 음봉 3개 나오면서 이걸 그냥 하나의 캔들로 놓고 봤을 때 그냥 장대 음봉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점에서 이렇게 3번 이상의 음봉 나오면서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은 조심하자. 그러니까 우리 깨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넣고 불 떼어가지고 그냥 계속 있으면 저절로 구워지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빠질 때 이게 그냥 눌림이고 다시 반등 나올 건지, 아니면은 이게 하락 시그널인지는 장대 음봉이 한 방 나오든지, 아니면 음봉 3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5% 이상, 7% 이상 이어졌을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리는 아직 몰라요. 죽었다 살았다 말할 수 없어.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오늘의 저점 요것을 잘 지켜주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차트 흐름 보면은 제가 항상 그 당시 그랬어요.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 죽은 거 아니다. 셀트리온 죽은 거 아니다. 이 죽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그닥 힘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안 죽었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음봉 나오면은 절반 팔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시장은 이러한 캔들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팔아야 되느냐라 했을 때 거짓 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알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차트 흐름상으로는 계속 홀딩 자리예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5일 이평선이. 그럼 이것 보면서 보시고 지금 흐름이라면 결국은 얘도 이전 고점 한번 치고 가는 자리, 거기서 비중을 팍 줄이는 게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게 현대차죠. 아이고,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이야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냥 갖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 삼성전자도 뭐 빅사이클에다 뭐에다 막 맞추듯이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애플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게 돈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냥 좋게 다 그냥 글을 쓰면서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결국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윗꼬리 달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조금은 일단 비중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워낙 시장이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얘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얘가 내일부터 이 종가 위에서 놀면 금방 또 빠르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오늘의 저점을 깨게 되면 비중을 확 줄이면서 다음을 노려야 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5일 이평선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시장이 계속해서 가. 그럼 조정 주고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격이 지나치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얘가 캔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좀 조정이 며칠 줄지 아니면 1주, 2주 줄지. 결국 이런 애들이 큰 대형주들이 조정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코스닥이 가게 돼 있어요. 코스닥 죽은 게 아니에요. 거래소가 안 죽으면 코스닥 안 죽어요. 시장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농대처럼 꽉 잡고 거래소 코스닥 같이 떨어지는 거지. 거래소 올라가는데 코스닥 빠진다 그래서 코스닥은 죽었고 거래소 간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시장은 같이 가고 같이 죽게 돼 있어요. 키 맞추기 하면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코스닥 아예 안 움직이니까 이 거래소로 가야지 해가지고 코스닥 다 팔고 거래소 사면 아마 그분은 며칠 있으면은 내 거 파는 거 다 올라가고 지금 산 거 고점에 또 물리게 되어 있어요. 좀 지혜롭게 매매를 해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꼭 남이 떡이 커 보인다고 거기에 그냥 자꾸 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은 그 조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왜 조정 들어오면 어머 내가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유 젠장 또 빠지고 있네. 이 생각에서부터 틀려버리면은 결국 그 종목은 안 가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물론 우리가 처음 종목을 살 때는 어떻게 돼요? 잘 봐야 돼. 재무상태 보고 실적 보고 수급 보고 잡주 이런 거 말고 좋은 종목은 결국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내가 종목이 안 간다? 그 신경 쓸 필요 없어. 결국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거 우리 건설주 한번 볼까요? 우리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잘 가죠? 예, 현대건설 제가 11월 달에 얘기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거의 뭐 7, 80% 올라간 것 같은데, 자, 이 건설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현 정부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뭐예요? 고용입니다. 고용. 그러면 고용이라는 게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 어르신들 그 몇만 원 주고서 하는 게 그것도 고용으로 치다 보니까 그게 부풀려져 있는데, 실질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결국은 SOC 투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SOC 투자를 위해서 이 현 정부에서 가장 싫어했지만 마지막 이번 올 한 해는 이쪽으로 많이 인프라 형성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건설, 건설주, 그다음에 시멘트주, 제가 2021년을 계속해서 이들 종목을 잘 보자 하는 게 그러한 취지에서 그런 거고요. 현대건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좀 이격이 좀 이제 줄어들어야겠죠. 줄어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추매해가지고 좀 길게 보자고. 시장이 개판 나더라도 이들 섹터는 아마 갈 거예요. 왜? 이들은 2022년도에 소외됐던 섹터야. 근데 2021년도에는 어찌 보면은 대선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그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할 부분은 고용이거든요.
고용이 돼야지 뭐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는 거지. 젠장 백수로 놀면서 결혼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예, 나 살기도 바쁜데 거기다 어떻게 아기를 낳아? 예,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늘어나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인프라 투자, 이게 결국 SOC 투자하면 모든 고용이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결국 이 건설 쪽을 크게 키우다 보면 파급돼 가지고 많은 것들이 또 일어나거든요. 이쪽은 크게 자금이 들어가니까 결국 낙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옛날에는 이 부자들이 잘 살면 그 옆에 있으면 떡국물이라도 떨어졌는데 요새는 그게 안 떨어지니까 낙수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아래쪽으로도 좀 내려주는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괴리감도 생기고 그런데 여튼 결국 올 한 해는 우리 건설주, 뭐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먼저 팍 갔어? 그럼 다른 건설주 바닥에서 빽빽빽빽 기고 있어. 근데 실적 괜찮아. 그럼 그런 애들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또 우리 올 한 해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 건설주, 시멘트 이들 섹터는 잘 보면서 좀 큰 그림에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 그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조금 짧게 트레이딩하면서 가는 그러한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못한 얘기는 잠시 후 6시 30분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는 종목도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좀 여러분들 힘든 부분을 풀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제가 좀 갖도록 할 예정인데 이 공개 방송에서의 그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2021년도 결국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 시멘트 이외에도 어떤 섹터들이 조금 더 부풀어지면서 갈 수 있고 좀 어떤 섹터는 조심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하고요. 이 부분 하고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조정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조정 들어올 때 결국은 어떠한 섹터를 샀을 때 조금 더 투자를 통해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방향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그 답답한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또 해결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